자기는 나랑 안 하고 싶어? 우리 신혼이야. 미안해. 내가 작아서 자기 실망할까봐.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용한 밤에 어울리는 사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 결혼, 그리고 쉽게 말하지 못했던 어느 부부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나 너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캠퍼스 잔디밭, 늦은 봄 햇살 아래에서 정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수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늘 조심스러웠고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아. 나도 그래. 그때의 사랑은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고 계산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튀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과하게 웃지 않았고 괜히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수연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늦은 시간엔 꼭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잘 들어갔지? 춥지 않아? 그 사소함이 좋았습니다. 연애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시간이 길어졌고 키스도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늘 거기까지였습니다. 숨이 조금 거칠어질 때쯤 정우는 부드럽게 멈췄습니다. 수연아, 나 사실 혼전순결 지키고 싶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수연은 잠깐 멍해졌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걸 지켜? 웃으며 말했지만 정우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나한텐 좀 중요해. 나랑 결혼할 여자랑만 하고 싶어. 그 순간 수연의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가볍지 않구나.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다들 놀렸습니다. 야, 답답하지도 않아? 너만 속 터지는 거 아니야? 수연은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아껴주는 거잖아.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과는 다른 감정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키스를 오래 하다가 그의 손이 잠시 머뭇거릴 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우는 꼭 한 발 물러났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괜히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수연의 안쪽 어딘가가 조용히 타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멈춰야 하지? 사랑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23, 24. 몸은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정우와 헤어지고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심장이 괜히 빨리 뛰었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아니라 공기가 닿는 느낌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지금은 그냥 참는 거야. 정우는 미래를 말하는 남자였습니다. 나 취직하면 우리 전세부터 시작하자. 조금만 고생하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어. 그는 늘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수연은 그런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카페에서 옆 테이블 커플이 장난치듯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남자 어깨에 기대자 남자가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 장면이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우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조심스러웠고 늘 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날 집 앞에서 헤어질 때 수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정우야, 혹시 내가 매력 없는 건 아니지? 정우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예쁘지? 내가 얼마나 아끼는데. 아낀다. 그 단어가 묘하게 남았습니다. 아끼는 것과 원하는 건 같은 걸까? 그 질문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을 깨버릴까봐. 3년의 연애 동안 수연은 점점 더 참는 쪽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한 번도 억지로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낼 수도 없었습니다. 다정한 남자에게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그는 잘못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해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답답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정우는 좋은 남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혹시 이 허전함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그 생각을 애써 밀어내며 수연은 그와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이 멈춤이, 이 작은 어긋남이 언젠가 두 사람의 결혼을 무너뜨릴 씨앗이 될 줄은. 수연은 어느 순간부터 정우의 손길이 두려워졌습니다. 닿지 않아서가 아니라 닿다가 멈출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키스를 하다가 숨이 가빠지면 그는 늘 먼저 속도를 늦췄습니다. 수연아, 우리 조금만 더 참자. 그 말이 반복될수록 수연의 몸은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참는 건 한두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10번이 되자 그건 배려가 아니라 거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 혹시 나 안 끌려?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 말고 그냥 남자로서. 그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다르게. 그 단어가 수연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몸을 감싸는 수증기 사이로 자신을 낯설게 훑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건가? 내가 자극적이지 않은 건가? 그 질문은 점점 집요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아직도 아무 일도 없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술이 돌자 가슴 깊은 곳에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가끔은 내가 여자 아닌 것 같아.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수연은 일부러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심장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동아리 선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술 더 마실래?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야? 그 선택이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습니다. 선배는 정우와 달랐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고 말이 직설적이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긴장하고 살아? 누가 잡아먹기라도 하냐?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묘하게 숨통을 틔웠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 눌러온 무언가 때문이었을까요? 선배가 허리를 끌어당겼을 때 수연은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선을 넘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정우와 있을 때 느껴본 적 없는 강한 확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미쳤다. 입 밖으로 중얼거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괜찮다는 확인. 그 이후로는 이상하게 쉬워졌습니다. 정우와 데이트를 하고 돌아온 날 다른 남자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네. 일 힘들었어?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좀.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 세계가 분리되었습니다. 정우 앞에서는 여전히 순한 여자친구, 다른 공간에서는 숨기지 않는 여자, 그리고 점점 정우의 손길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멈췄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 말이 이제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수연의 안쪽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지금은 잠깐 흔들리는 거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결혼 후에도 그가 계속 멈춘다면 그 공포가 그녀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확인이라고. 이건 타락이 아니라 증명이라고. 수연은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항상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수연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멈추는 남자 곁에서는 자신도 언젠가 식어버릴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불안이 그녀를 더 위험한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점점 두 얼굴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낮의 자신과 밤의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흐려질수록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정우는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 부모님이 좋아할 직장.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숨통 트인다. 우리도 슬슬 계획 세워볼까?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획. 그 단어는 곧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벌써 그런 생각해? 가볍게 웃으며 넘겼지만 정우는 진지했습니다. 나 솔직히 너 아니면 결혼 생각 없어. 그 말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미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선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갈수록 이상하게 몸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확인이라도 하듯이 어느 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가 핸드폰 화면에 정우의 이름이 떴습니다. 보고 싶다. 오늘 왜 이렇게 생각나지? 심장이 순간 조여왔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남자친구? 수연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도 여기 있네. 그 말이 묘하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두 세계 사이에서 줄을 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안정이었습니다. 집, 부모님, 사회적 체면, 미래. 다른 남자들은 확신이었습니다. 망설임 없는 시선, 솔직한 욕망. 수연은 점점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키스를 하다가도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 배려였지만 그 순간에는 맥이 끊겼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연하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그 차이가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일부러 더 노골적으로 다가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우의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나 오늘 좀 이상해. 정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상하다니? 그냥 너한테 더 붙어 있고 싶어?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익숙한 말이 나왔습니다. 수연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괜히 감정에 휩쓸리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수연의 안쪽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식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고 싶지 않다. 그는 늘 이성적이었습니다. 늘 통제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지금도 멈추겠다. 그날 밤 수연은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도 멈출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결혼하면 끝낼 수 있다고. 지금은 잠깐의 일탈일 뿐이라고. 정우는 결국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 조용한 조명 아래에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살자. 수연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을 여자로 충분히 원하고 있는지 그것이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답 안 해줘?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해? 급한 거 아니야. 그냥 확실하고 싶어. 확실. 그 단어가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건 오히려 자신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걸 털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 사실하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살자.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선택은 끝났습니다. 두 세계 중 하나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정말 달라질까? 그는 더 이상 멈추지 않을까? 아니면 그 멈춤이 평생 계속되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결혼 날짜가 정해진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은 완벽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만족했고 하객들은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내내 수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사람이네. 웃으며 속삭였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습니다. 신혼집에 들어온 밤, 드레스를 벗고 화장을 지우고 비로소 둘만 남았습니다. 수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는 없었습니다. 연애 때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부부입니다. 그녀는 일부러 먼저 다가갔습니다. 정우야.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정우의 호흡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많이 피곤하지 않아?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수연은 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입술을 맞추고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제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정호의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날이라 좀 이상하네. 이상하다. 그 단어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연은 더 노골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게 뭐 있어. 우리 부부인데.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리로 끌어당겼습니다. 정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망설임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손을 뺐습니다. 수연아, 나 좀 씻고 올게.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수연은 침대 위에 앉은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몇 분 뒤 정우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표정은 더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자. 하루 종일 정신 없었잖아. 수연은 웃어보려 했습니다. 정우야, 설마 아직도 기다리자는 말은 아니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하지만 등은 닿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다가오던 남자들, 확신에 찬 눈빛, 그리고 지금 옆에 누워있는 남편.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응? 너 혹시 나한테 솔직하게 말 못하는 거 있어? 정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난 자신이 없어. 수연은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정우는 얼굴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남자로서. 그 말은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난 예전부터 좀 콤플렉스가 있어. 그래서 연애 때도 그랬던 거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혼전순결, 기다리자는 말, 멈추던 손길. 그게 신념이 아니었다는 사실, 두려움이었다는 사실.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수연은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걸 위해 내가 그렇게 참았나? 이걸 믿고 결혼한 건가? 난 괜찮아. 진짜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괜찮아도 난 아니야.
그 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이 이미 닫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녀의 안쪽에서 아주 오래 눌러왔던 갈증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자신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혼 첫날 이후 수연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지만 식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에서 더 세게 끓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노력하는 척을 했습니다. 한두 번 어색하게 다가왔다가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좀 컨디션이. 그 말이 반복될수록 수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지쳐갔습니다. 나 진짜 괜찮다니까. 우리 천천히 해도 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등을 보며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결혼한 여자인가? 아니면 그냥 동거인인가?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그 질문이 처음으로 분노로 변했습니다. 정우는 착한 남자였습니다. 생활비도 꼬박꼬박 챙겼고 회사 이야기하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는 늘 도망치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더 이상 쫓아가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폭발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였습니다. 술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느슨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거래처 남자가 수연을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결혼하셨다고요? 솔직히 안 믿기네요. 수연은 웃었습니다. 왜요? 그냥 아직도 많이 예뻐서. 그 말이 별것 아닌데도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집에서는 듣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확인하듯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일부러 택시를 같이 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여기서 내리면 됩니다. 지금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잠깐 커피 한 잔만 하고 갈래요? 커피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갈증이 한 번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나중 문제였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확신에 찬 손길, 주저없는 호흡, 자신을 필요로 하는 감각. 수연은 거의 숨이 막힐 듯이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끝나고 나서야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반지가 손에 선명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집에 돌아왔을 때 정우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 회식 길었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를 불태우지는 못합니다. 응, 좀 길었어. 그녀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숨길 생각도 덜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에서 들키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나만 죄책감을 가져야 하지? 정우는 여전히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 내가 좀 더 노력해 볼게. 하지만 수연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력이라는 단어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문제라면 왜 4년째 이 자리에 서 있는 걸까? 어느 날 밤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에 수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는 게 뭐야? 정우는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안에서는 이미 다른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갈증이 아닙니다. 이건 복수에 가깝습니다. 나를 멈추게 한 남자에게 나도 더 이상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들키는 날은 보통 가장 방심한 날이라고 합니다. 수연은 그날도 별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야근이라고 했고 수연은 익숙한 번호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괜찮아요. 이제는 망설임도 거의 없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무감각이 앞섰습니다. 집이 아닌 외부에서 만나는 날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긴장이 느슨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돼요? 상대가 웃으며 물었고 수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선은 한참 전에 넘었어요. 그 말은 사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의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은 껍데기처럼 느껴졌고 부부라는 단어는 공허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정우의 야근이 취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정우는 불이 꺼진 집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수연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비밀번호를 묻지 않았을 남자였습니다. 그는 믿고 싶어 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먼저 갔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 한 줄. 조심해서 들어가요. 오늘 좋았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필요 없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오타일지도 모른다고, 잘못 보았을지도 모른다고 끝까지 변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다음엔 집에서 보죠.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서.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어딘가 깊은 곳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투였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수연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났어. 정우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친구?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몇 초의 정적.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야, 그게 집에서 보자고.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수연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그 질문은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수연은 눈을 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순간 정우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연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더 깊게 찔렀습니다. 첫날 그날 이후야?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인정이었습니다. 정우는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별로였어? 그 질문은 비명이었습니다. 수연은 결국 터져나왔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없었어. 말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항상 멈췄어. 항상 도망쳤어. 난 옆에 누워 있는데 혼자였어.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밖에서 찾았어? 난 살아있고 싶었어. 그 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알고 있었어. 수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거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하기 싫어서 그냥 모른 척한 거야. 그 고백이 더 잔인했습니다. 모르고 있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나보다 나아?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교라는 단어가 이토록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우는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이 파국이 결국 자신이 만든 것임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 멈춘 순간부터 이 결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혼은 싸움 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폭발은 이미 육장에서 끝났고 남은 것은 식어버린 재뿐이었습니다. 정우는 며칠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갔다 오고 밥을 먹고 씻고 잠들었습니다. 수연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두 사람은 이미 남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류 준비해 둘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붙잡지도 않았고 원망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4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상담실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두 사람은 차분하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협의하셨습니까? 네. 위자료 문제는요? 정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수연은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지, 왜 분노를 더 쏟아내지 않는지, 오히려 그것이 더 잔인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정우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미 다 끝났잖아. 그 말에는 체념이 있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정우가 덧붙였습니다. 수연이 놀라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도망친 건 나니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당신이 괜찮다 해도 못 믿고 결국은 내가 당신을 밀어냈어. 수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을 왜 이제야 하는지
왜 이렇게 끝나고 나서야 솔직해지는지. 그럼 왜 붙잡지 않아?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 그 문장은 조용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날, 수연은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연애 때 입던 원피스, 신혼여행 때 샀던 셔츠, 서랍 깊숙이 넣어둔 커플링 상자, 손에 쥐고 있다가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늘 집에 있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을 존중하려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지. 외도는 순간의 불꽃이었습니다. 강렬했고 뜨거웠고 살아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불꽃은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타버린 자리였습니다. 이사를 나가던 날 정우는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행복해.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몇 달 뒤 수연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생활. 하지만 밤이 되면 가끔 이상한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옆에 누워 등을 돌리고 있어도 좋으니 그 익숙한 숨소리가 그리워지는 밤이 있었습니다. 외도로 만났던 남자는 이미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책임질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확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정우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더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의사의 질문에 그는 웃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콤플렉스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어쩌면 결말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이름을 완전히 지우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끝내 마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혼은 침대 위에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자존심, 외면한 상처, 그리고 늦어버린 솔직함이 조용히 균열을 만듭니다. 이혼 도장이 찍히는 순간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이별은 훨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끝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보다 어려운 것은 솔직함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처럼 현실 속에서 벌어질 법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